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사업소득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사업자 번호가 없는 인적 용역자의 사업소득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업소득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사급여의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 사업소득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관리 부분을 통해서 우리 3.3% 뛰는 원천징수 3.3% 뛰는 이 사업소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하실 부분은 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입력하는 아닙니다. 비거주자는 여기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분은 이 기타소득 관리에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타소득 관리는 우리가 법에서 말한 기타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소득을 관리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뭐 이자나 배당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업소득과 근로와 관련된 소득 외의 기타의 소득, 우리가 법에서 말한 기타소득 말고 어쨌든 사업소득 관리는 거주자의 인적 용적 3.3% 뛰는 거주자의 사업소득만 입력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항목들을 보시면은 사업소득자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그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이 두 개를 입력하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조회 내지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입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밑에 부분을 추가적으로 본다면 사업소득 조회는 뭐 말 그대로 조회하는 곳일 거고 회계 처리, 뭐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우리가 사업소득자들 중에 연말정산하는 대상들이 몇몇 있죠. 보험 모집인이나 뭐 이런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 사람들의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마감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항목이고요.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뭐 그냥 원천징수부 말 그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가 우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 외의 나머지 소득, 나머지 연말정산 제외한 나머지 자들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마감하는 것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뭐 간이지급명세서 관련된 자료들을 입력을 하죠. 기존에는 우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와 일반 사업소득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별도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통합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사업소득 자료 집계표는 말 그대로 사업소득자들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서면으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자의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업소득자 등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자 등록 부분입니다. 자,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항목의 개별적인 부분을 불러와 갖고 여기에 있는 연관을 보시면 사업소득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불러왔었을 때 연관 부분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먼저 상당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으니까 한번 보시되 이 추가 공제 부분은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추가 공제 부분은 이렇게 연말정산이 여로 반영이 됐었을 때 이 추가 공제 부분의 내용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밑에 이렇게 우리가 부양가족을 등록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산을 통해서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내역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 구분입니다. 소득 구분은 소득 구분에 따라서 이 소득자의 기본적인 기준 경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 구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죠.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이 소득자가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여부는 지금 현재 이 소득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자들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타 모집수당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라사원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는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지 안 할지를 체크를 하시는데 부로 체크했었을 때는 밑에 이렇게 부양가족 부분을 클릭을 해도 별도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문 판매 같은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인데 이 부분을 연말정산에 여로 체크했다면 이 부분이 활성화돼서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하게 돼서 추후에 사업소득자들이 연말정산 할 때 이 부분의 자료들이 불러와져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외국인이면서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면 무조건 거주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거주자 부분은 별도의 부분이니까 내국인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주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사업소득에 입력하니까 거주자는 활성화되지 않고 클릭을 하더라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하는 거는 대전제가 거주자다 라는 대전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내국인 여부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외국인일 경우에 국적과 관련된 내역들을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업자 등록번호,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병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별도의 사항이 없습니다. 추가 사항이 없으니까 사실 사업소득자들은 이렇게 등록 사항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러진 않죠. 추가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학자금 상환 공제. 우리가 학자금 상환 공제는 우리 사원 등록이나 이쪽에서 수당 공제 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로소득자에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이렇게 학자금 상환 공제 부분이 체킹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킹을 하면 추후에 원천 공제를 했었다면 우리가 그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학자금 상환 공제나 이런 부분의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어쨌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 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구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소득 구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소득 구분을 하면 원천 징수를 할 때 이 사람은 이 코드 번호로 해서 우리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지급했습니다. 라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에 통보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기준 경비료나 이런 부분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 구분이 여기에선 제일 중요하겠죠. 정확한 소득 구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업소득 자료 입력 부분입니다. 자, 사업소득 자료 입력 부분인데요. 관련된 사업소득을 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든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안 하든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는 3%예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지급 시기에 똑같이 예를 들어 보자면 자, 방문 이 부분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이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이 보세요. 5천만 원에 대해서 똑같이 3%가 부과가 되죠. 그러니까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지급하는 시기에는 3%가 적용됩니다. 3%가.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할 때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지 아니면은 3.3%를 그냥 떼고 추후에 종합소득세 때 그 부분을 정리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원천 징수를 뛸 때는 다 3%입니다. 네, 사업소득자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사원 등록 자료 입력을 보시면은 위에 상단 부분에 있어서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월별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월별로 마감을 해 놓는 게
추후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매월 지급 시기로 정상적으로 자료 입력을 하셨으면 마감을 처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급월에 결과적으로 F2를 눌러서 이 부분에서 F2를 눌러서 대상자들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등록 메뉴에서 자동적으로 불러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귀속 연월일, 지급 연월일과 금액을 치면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금액과 금액들이 나오니까 뭐 입력 부분은 사실상 특별하게 없습니다. 금액만 실수로 아니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귀속 연과 지급 연도일만 정확히 요 부분이 제일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사실상 사업소득 자료 입력은 특별한 부분이 없으니까 요 부분을 실수하지 않는 게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서는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중에 한 가지를 보자면은 우리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 전반적인 개요 상황인데요. 자, 사업소득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사람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저술과 작곡과 해서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영역,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사업자 번호가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번호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3% 뛰는 부분. 자,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3%를 원천 징수하죠. 자, 그래서 사업소득자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업소득자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고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가 신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으로 있는 자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 이 부분들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 구분일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부분으로 보면 사업소득 수익금액에서 기본적인 소득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준경비율에 대한 소득률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득 구분을 잘 하지 않으면 다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그 사항인데요. 기본적인 기준경비율 소득률이 반영되고 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우리 근로자,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방향,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종교인, 기타 소득자의 종교인 연말정산 부분도 이런 식으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갑니다. 우리 근로자의 연말정산처럼. 그래서 소득공제, 다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로소득자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보험료 공제,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데 어쨌든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자 소득공제도 이런 부분들이 공제 부분이 될 거고 그 밖의 공제도 이런 부분은 된다. 그리고 결정세액 기준에서 세액공제는 자녀연금 표준세액공제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조금 방식은 다른 거죠. 일부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에 해당되신다면 간단하게 보면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클릭해서 이쪽에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이건 뭐 불러오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우리가 소득자 등록에서 연말정산이 부가 아니고 여가 체크한 사람, 여로 체크한 사람들이 불러와지는 게죠. 이렇게 불러와지는 금액, 우리가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의 기준이 계산이 될 거죠. 이 부분 한번 시간 될 때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어떤 구조로 가는지.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따로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에서 관련된 부양가족을 불러오기를 하든 아니면 여기서 직접 입력하든 이렇게 처리를 하면 기본적인 부양가족 관련된 기본 공제사항은 여기에서 공제가 될 거고 연금저축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을 다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으면 우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 똑같이 체킹을 하셔서 작업 완료를 해 놓으시면 이제 별도로 추가적으로 오류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비슷한 방식으로 간다. 그것보다는 복잡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하셨으면 사업소득 연말정산도 이쪽으로 가셔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마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분은 사업소득 연말정산하면은 이렇게 환급이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은 별도로 마감을 해야 된다. 기타의 나머지 3.3% 띄고 마무리하는 분들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아무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아까 전에 얘기한 세 가지 뭐 보호 설계사든 이런 부분에 해당되고 해당만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돼야지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 때문에 내가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잠깐만 그냥 간략하게 보자면은 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죠. 이 부분은 귀속연도가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의 연말정산, 우리가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별도로 신고 부분을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나서 사업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언제 합니까? 다음 연도 2월에 하죠.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연말정산 부분도 반영 부분이 다음 연도 2월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보면 다음 연도 걸 봐야 되겠죠. 차기를 누르시면 다음 연도 걸 볼 수 있는데 자, 2월로 한번 볼게요. 자, 이 2월로 봤었을 때 당연히 2020년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부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고 되어 있죠. A26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140만 원 정도 환급 받았었나요? 맞죠? 140만 원. 이렇게 140만 원 부분이 이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할 때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지금 바로 설명드리자면 종교인 소득이 연말정산, 기타 소득자의 종교인 소득을 연말정산 했었을 때도 이렇게 종교인 소득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옵니다. 뭐 매번 강조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력 부분을 정상적으로 잘 하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는 저절로 불러와진다.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별도로 수기 입력이나 할 거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없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입력이 돼 있다면 자동적으로 오류 없이 불러와지니까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득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